뭡니까 오늘 주제? 플레임. 예. 프레임. 또 하나. TV 토론. 프레임과 TV 토론. 네. 프레임부터 하시겠습니까? 프레임. 자, 프레임 들어갑시다. 프레임. 틀. 틀. 뼈대. 왁구.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는 거푸집. 거푸집. 이런 거죠. 네네. 거푸집에 시멘트를 넣으면 그 모양대로 그대로 나오는 예. 거죠. 흔히 이제 대선을 프레임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프레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념도 헷갈리고 그리고 아무 데서나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학술적으로 정립한 분은 UC 버클리 언어학 교수 조지 네이코프 교수죠. 그래서 이분이 인지언어학의 뭐 창시자라고 뭐 이렇게 알려졌나 봐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분이 쓴 명저. 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예. 이게 이제 저희 초선 때 2006, 7년도에 굉장히 열풍으로 아마 국회의원들 뭐 그 책 들고 다니다시피 하면서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거 말하는 순간 코끼리를 더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종인 탈당 얘기하지 마 말하면서 더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레임에 갇히면 결국은 그 프레임 때문에 진다 선거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관점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 우리 집 앞마당에서 싸우잖아 보통. 초딩 때 보면 야 우리 집 앞으로 와 우리 집 앞으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홈 경기를 해라 어웨이 경기 하지 말고 이런 뜻으로도 유권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또 특히 보수 집단들이 이 프레임을 잘 짜서 네. 사실 공세를 수세로 돌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네. 하고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보수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움직이는 거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보수주의의 본질이 달라지는 거다. 이제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수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미국을 좋아하잖아요. 친미적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을 좋아하는데 미국에서의 주류는 사실은 진보적이거든요. 예. 엘리트층. 예. 뭐 조기숙 교수의 말에 의하면 아이비리그 대학에 종사하는 교수들의 93, 4%가 다 진보적인 학자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엘리트 지식인들은 다 진보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미국의 주류 사회를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또 그런 미국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진보주의를 우리 보수주의가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와 조건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을 좀 좁혀서 진보와 보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네이코프 교수는 중도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보 3, 보수 3 그러면 중간에 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중간에 중도 외연확장을 위해서 우클릭하는 것은 정말 정치적으로 바보 같은 행위다. 네.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표가 오지 않는다. 예.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숫자로 얘기한다면 이제 이런 거죠. 1이 보수고 5가 진보라면 나는 중도다라고 생각하는 점으로 찍힌다면 3.3이라는 거예요. 근데 3.3을 대답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수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중도라고 한다면 네.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는 네. 결사 반대. 성주에 있는 주민들이 그렇죠. 근데 성주에 보궐선거가 나온다. 그러면 투표는 자유한국당에 거의 절대 몰표를 몰아주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보를 선택할 때 있고 보수를 선택할 때가 있는 거지 중간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드 찬성이야 반대냐 그러면 찬반이 있는 거지 중간 대답은 없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탄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박근혜를 찬성하면 찬성하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거지 박근혜가 죄를 지은데도 불구하고 구속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는 건 없다는 거죠. 박근혜는 무죄다.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진보가 항상 보수표에 대한 유혹을 느껴서 항상 우클릭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면 좌표로 진보 좌표로 4, 5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3.5나 3.3 이렇게 가 있으면 거기에는 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보는 진보의 언어로 그 진보와 보수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스윙 투 보트를 할 수 하는 그런 계층을 진보의 프레임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보수의 모습으로 보수를 화장해서 한다고 해서 보수가 결코 오지 않는다. 보수표가. 그래서 항상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우리도 그런데 항상 우클릭에 대한 이런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은 전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지 레이코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내가 늘 하던 얘기인데? 네, 그리고 내 얘기 듣고 가서 쓴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손석희 사장이 EBS에서 무슨 뭐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대요. EBS? EBS에서 이완배 기자가 이제 그 김용민 브리핑에 얘기하던데 이런 게 있었대요. KTX의 민간 매각 예. 부분에 대해서 강남의 100명하고 인천 구월동 거기가 좀 못 사는 동네인가 봐요. 구월동 100명. 요즘에 잘 살아요. 잘 살아요? 네. 그쪽에 하여튼 시청 뭐 옆입니다. 그쪽의 분들하고 실험을 해봤나 봐요. 이제 프레임에 대한 그 예인데요. KTX를 민간에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9대 1로 반대. 근데 KTX의 민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또 찬성이래요. 그거는 여론조사 왜곡이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민간이 어쨌든 이양하는 건데 어떻게 프레임을 짜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대답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선점해야 된다. 이런 거고 이한배 기자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서 제가 아는 건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에서 굉장히 위대한 대통령이잖아요.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고. 근데 재선 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루즈벨트는 빨갱이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씌웠다는 거죠. 근데 나는 빨갱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프레임을 걸었다는 거죠. 이렇게 걸었다는 거예요. 부자를 더 잘 살게 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을 잘 살게 만드는 게 진보의 기준이다. 그렇게 프레임을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선판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대선판 프레임 전환하는 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리면 92년 대선 때 바로 직전에 초원 복국주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사건 터지면서 전부 다 YS가 이걸로 치명타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이 어떻게 프레임을 전환시켰냐. 지역 감정 조장, 관건선거, 부정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청이 정말 나쁜 짓이다. 네. 이걸로 프레임 싹 전환해갖고 오히려 그 PK 사람들이 더 뭉치는 효과를 발휘해서 이 사건 때문에 YS 표가 몰표가 나오는 기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에 YS가 정말 좀 뛰어났다고 생각하는 게 그 대선 직전 총선에서 참패를 했어요. 그러면 총선 참패론에 막 시달리는 거야. 네. 근데 아침에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그러면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몰리잖아요. 네. 네네. 총선 패배 한마디도 안 합니다. 대선에 출마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서 총선 패배에 대해서 뭐 그게 있는 게 아니라 YS 대선 출마 전격 발표. 당시 대표였기 때문에 총선 패배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거든. 그게 전략이었나요? 그러니까 너무 뛰어난 거죠 그것은. 그거는 YS의 DNA예요. 아, 그래요? 그분은 전략을 안 짜요. 그냥 만약에 우리 여기서 김대중 나온 대로 대통령 같았으면 막 설명 왜 그렇지. 총선에 참패했고 사이가 뭐가 명확하네요. 잘못됐고 뭐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그게 이제 프레임에 빠져버리는 거거든. 총선 패배 그러면 퇴진 압력 막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YS는 그걸 과감하게 치고 총선 얘기 안 해요. 착할 필요 없다. 대선에 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거는 엎어 씌워서 확 찍어버려야 돼. 그래요. 네. 예, 거기에 매몰되면 누가 이렇게 확 걸면 거기에서 막 이러다 보면 그냥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진탕에. 가면 안 되고 무시하고 위로 가서 엎어치기. 엎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프레임 선점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전향적으로, 먼저. 공세적으로. 그렇죠. 선점을 못했다 하더라도 프레임에 말려들질 말아야 돼요. 예.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아까 지난 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특검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고 막 이러면 대선 판도가 어떻게 바뀔 거인가? 1심.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데 이런 실험을 또 했대요. 뭐냐면 예를 들면 박근혜, 문재인 아니야 문재인하고 지금 경쟁자가 누구야 근데? 하여튼 문재인하고 박근혜라고 쳐. 근데 둘이 앞뒷말을 자르면 거짓말을 했을 것 같은 그런 것을 두 개를 갖다 준대요. 그러면 박근혜가 거짓말을 했을 것 같은 그것도 갖다 주고 문재인이 거짓말 했을 것 같은 것도 갖다 주고 거짓말 아닌데 근데 문재인 지지자야.
갖다 주면 문재인은 거짓말 했다는 인지를 못 한대요. 그리고 박근혜만 거짓말 한 걸로 느낀다는 거야. 근데 그 뇌를 자기 공명장치로 딱 실험을 해봤더니 이성적인 뇌 있잖아. 이건 작동하지 않고 감성 뇌로 그걸 순간 포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옳고 그리고 뭐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지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감성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초원복집 사건 관련해서 그게 92년인가요? 예, 92년. 지금은 2016년이잖아요. 예. 그게 그 당시의 민주화 정도, 그 당시의 정보의 어떤 그 습득 경로라든지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지금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네. 초원 복국집 사건 터지고 10년 후입니다. 네.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터졌어요. 그때도 그런데 삼성에서 똑같네요.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네요. 뇌물 준 게 뭐가 문제냐? 도청이 문제다 해서 걸고 넘어졌거든. 그거 탁 전환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 좀 의문이 좀 더 큰 의문인데, 어떤 그 정보화 수준이나 어떤 그 민주주의 정도와 별개로, 초원복집 사건으로 간다면, 그 당시에 결과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후보가. 당선됐다는 게 그 사건이 없어도 이미 될 것이고, 그 사건이 있어도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김영삼 대통령 후보를 사람들이 더 지지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가 큰 파장이 없다. 반대하는 측에서 볼 때는 굉장한 큰 사건이고 국기문란이고 다 정말 형사처벌해야 되는 큰 사건이지만 국민의 다수는 그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프레임 전환이 가능하고 성공했던 거 아니냐. 그때 당시에는 DJ는 정주영이 97년에 이인재 역할을 해주길 바랬어요. 정주영은 DJ 표를 못 뺏어요. 강원도 출신이고 울산에 기반이 있고 그러니까 YS표를 뺏을 수 있어. 그런데 초반에 획기적인 공약으로 그 많은 분들한테 박수를 받고 지지를 받았는데 아파트 반값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선거 막판은 가면 갈수록 별 지지를 못 받았거든. 그런데 이 사건을 국민의당에서 터뜨린 거예요. YS를 물어뜯기 위해서.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국민의당보다 DJ 쪽에서 박수 쳤다니까 이길 수 있다고. 그런데 한순간에 YS하고 그렇게 엎어지면서 오히려 더 YS표가 몰표가 우르륵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PK 지역에서 정주영이 거의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요즘 대선판으로 이것을 이제 응용해서 본다면 이런 거죠. 실제로 그 동안은 이 프레임을 짜는 것은 조선일보, KBS 주로 이런 데였어요. 예, 조중동. 예. 아젠다 세팅을 하는 거죠. 프레임을 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종편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편의 영향을 받으면 프레임에서 밀리는 거야. 프레임 전쟁에 지는 거야. 근데 그것이 다시 진보 매체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당 지도부도 사실은 조중동과 종편을 보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지난 총선에서도 입증이 됐어. 종편보다 팟캐스트 SNS 영향력도 이제 대등하게 갔다. 겁먹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네, 겁먹을 거 없어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 본질만 확실하게 보고 있으면 돼요. 감성적 언어로 우리의 지표를 넓히는 노력 그걸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조지 레이코프 교수가 말하는 주장대로 한다면 정말 조지 레이코프가 한탄할 사람이 사실은 안희정 지사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런다고 표가 안 오거든요. 지금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언어로 우리 마당에서 우리의 언어로 진보와 보수를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말하는 중도는 없다는 건데 그 사람들은 진보도 찍고 보수 찍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를 찍는 것을 믿고 진보를 찍는 것을 믿고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이게 이제 프레임이라는 것을 이제 언론이라든지 정치판에서는 쓰지만은 이제 마케팅에서는 포지셔닝이에요. 처음에 이 사람들을 어느 쪽으로 길을 가게 만들 것이냐거든. 그러니까 2% 부족할 때 같은 이름들이 그 이름 하나로 세상을 바꿨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 2% 부족할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프레임이야.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데 이 대중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언어들이 있고 그런 길이 있어요. 포지셔닝이나 그런 프레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정치판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그 프레임이 이게 다 보여요. 저는. 예. 보이니까
그거에 말려들질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당이 이제 저쪽 상대방의 당한테 당한다든지 좀 박지원 대표 이런 거 잘합니다. 아주. 그리고 또한 국정원 같은데 댓글 같은 것들이 이런 데가 무섭게 들어와요. 예를 들면 그 표창원 사건 같은 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그걸 마치 그림을 그린 사람 같이 걸고 들어오면서 이것을 반복하니까 사람들이 다 표창원이 그린 것 같이 된 거죠. 저한테 그걸 걸은 거잖아요. 고영태가 나왔는데 제가 최순실이 그 불륜을 뭘 자랑이라고 내놓느냐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고영태랑 저랑 불륜이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걸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가면 아마 사람들은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해서 고소는 120건이 됐고요. 근데 이 부분이 선거에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을 하고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걸지를 그럼요. 알면은 초전에 팍 잡아버려야 돼요, 그냥.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못 잡으면 밀려드 나가면 그 다음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워낙 커서 그 대세론이 지금 굳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어떤 프레임을 가져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태극기 프레임이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네. 왜냐면 할 말이 없으니까 태극기를 들고 애국이라고는 얘기로다가 박근혜를 싸고 도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릅시다. 예. 자, 그러면 이번 대선에는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혹은 저쪽이 어떤 프레임을 지금은 우리가 친 것이 아니라 촛불 국민들이 이미 쳐졌어요. 그래서 국정농단, 박근혜 게이트, 정권 교체 이 프레임이 우리가 선정한 게 아니라 이미 이건 시대 정신, 시대 언어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은 시대 정신과 엇박자가 나면 안 돼요. 그것은 쉽게 무너지거든요. 그 프레임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다. 예. 그러면 친일과 독립운동 이 프레임을 걸어야 되겠죠.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그럼 시대 정신은 독립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60년대 중반, 60년대 즈음에서는 사실은 그때 시대 정신은 뭐냐면 잘 살자는 거 있잖아요. 그 소독을 한 간호사, 광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시대 정신이고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잖아요. 그 시대에. 70년대, 80년대는 군부 독재 타도하자. 민주화하자. 이게 시대 정신이잖아요. 그게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군부 독재를 옹호할 것이냐 아니면 군부 독재를 타도할 것이냐. 그래서 민주화할 것이냐. 이게 이제 시대 정신이고 프레임인데 시대 정신과 이 프레임이 잘 만나면 이것은 깰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번 대선은 특검의 기소 결과가 여하이 판결로 나오든 간에 저는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뭐 천안함 폭침 때도 북풍을 한번 몰아보려고 그 보수정당에서 갖고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그때 야당에서 그래서 평화냐 전쟁이냐 이 카드를 들어가서 성공시킨 거거든요. 네. 그 프레임 성공한 건데 YS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번만 더 YS가 프레임을 어떻게 전환했는지 예를 들어 드리면 내각제 파동이 터집니다. 90년대. 그러니까 그 삼당 합당. 삼당 합당 하면서 내각제 비밀의 JP. 각서 있잖아요. 아, 메모 쓴 거요. 그게 나중에 네. 터졌어요. 그래서 YS가 굉장히 코너에 몰렸죠. 저런 비열한 사람. 당무거부. 그런데 그거는 각서 쓴 게 아니고 이거 누가 언론에 터뜨렸냐. 아, 나는 정치 공작에 당했다. 당무거가 내려가 버렸어. 저같이 잘 모르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게 그 당시에 왜 위기에 몰렸는지도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아니 이거는 협잡인 거죠. 자기들끼리. 대통령 중심제에서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밀실로 협잡해갖고 우리 내각제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썼어, 합의한 거 아니에요. 각서를. 각서 썼어요. 그때 그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세 명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터지는 바람에 김영삼이 완전 코너에 몰렸단 말이야. 그리고 본인은 대통령 한다 그러면서 그럼 그 각서를 왜 썼어? 거짓말쟁이.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이거는 각서 쓴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언론에 흘린 사람이 더 문제다. 이렇게 프레임돼서 그러니까 성공시켰죠. 민주자유당 3당 합당 이후에 김영삼의 최대 위기였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면 최대 그래서 위기였죠. 그때 다 죽는다고 그랬어. 그럼 누가 비판한 거예요, 그거를? 야당? 다 그러니까 민자당 내에서도 비판했죠. 아, 내에서. 엄청 몰렸어요. 근데 예. 이거 누가 깠어? 이 실의가 없는 놈들. 누가 깠어요? 그리고 해서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거제도로 내려가 버렸어요. 내려버렸어요. 당무거부. 당무거부 하니까 줄줄이 다 찾아와가지고 당 올라와달라고. 대표가 당무를 거부한 이런 초유의 사태가 아니, 벌어진 거야. 근데 그것도 단순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YS가 정말 힘이 있고 당 내든 아니면 국민적으로든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전략.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얼마나 웃긴 거냐면 방귀 낀 사람이 성내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도 성 내는데 어떡할 거야? 지금도 그럼 그런 프레임 전환 전략이 유효한 겁니까? 근데 그거는 때마다 다른 건데 그러니까 만일 YS 그때 변명하고 핑계대고 있으면 YS 정신이 그새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바로 맞받아쳐서 성공했는 건데 실패한 사례를 제가 하나 드릴까요? 오, 예.
실패한 사례는 이번 박근혜예요. 아. 박근혜가 시정연설 하면서 갑자기 아.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잖아. 네. 그 프레임 전환시키려고 들고 나온 거거든. 반나절 성공했죠. 반나절. 완전 박았었잖아요. 어? 그거 아니어도 실패인데 그렇죠. 그런 꼼수를 꼼수를 쓴 거지. 부르려고. 옛날 같이 그렇게 써주면 이게 통할 줄 아는 거지. 시대착오적이네. 그런데 박근혜가 이번에 진짜 잘못한 게 있어요. 뭡니까? 뭐냐면 바로 사과한 거. 아. 박근혜 입장에서는 그게 쥐약이었어요. 그렇죠. 그 순간 있잖아요. 네. 그동안 무섭고 두려워서 네. 가만히 있던 사람들 다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박근혜를 조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사과를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끝까지 버텨야 돼. 그러면. 증거 나올 때까지. 근데 우병우 같이. 태블릿 PC 있잖아. 김기춘 같이. 나오자마자 바로 사과한 거거든. 그래서 뭔가 있구나. 그렇게 해야죠. 더 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흔들면 되겠구나 하면서 네, 달려든 맞아요. 거거든. 박근혜 그때 버티고 사과가 뭐야? 나 그런 거 모른다고 하면. 그렇죠. 이게 이렇게 확 전환되지 않아요. 그러면 논란이 생기거든.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렇지. 남자들 바람 폈을 때 끝까지 잡아 때리는 거랑 비슷한 거구나. 왜 이렇게 웃어? 근데 이 작가님. 내가 많이 웃었나요? 바람핀 게 아니라 산갓집 갔다 왔다. 산갓집이 어디 있냐? 그럼 어디를 대? 거기는 산이다, 산. 주택이 아니라 나는 모른다. 당무거부. 당무거부. 그리고 가출. 그렇지. 거제도. 행방불명. 그렇지. 핸드폰 꺼놓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찾아다니면서 울면서 이게 모든 것이- YS 전략이에요. 아, 근데 미치겠다 진짜. 박근혜도 저는 그때 딱 이틀 만인가 상황하는 거 딱 보면서 무너지는구나. 그때 있잖아요. 사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고 있었어 봐요. 그 사과 왜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전략을 증거물이 잘못한 나오니까. 거예요? 잘못 판단한 건데. 증거물이 김기춘 나오니까. 전 실장이 잘못 고쳐준 건가요? 코치가 잘못됐다고 봐요. 자, 그러니까 YS 시기였으면 어떻게 했냐면 이 태블릿이 JTBC도 어떻게 보도한 거야. JTBC 압수수색해. 뭐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손석희 잡아들여. 저는요. 막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이랬으면 두는 거야. 어땠을까? 그러면 그걸로 이게 뭐였죠? 시각이 이렇게 전환이 되는 저기 거야. 정청래 의원님, 나는 이게 지금 자기들이 한 짓들이 워낙 농단이 컸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됐을 거야. 일이 터졌을 때. 그랬을 때 나는 박근혜였다면 최순실 들어오지 마라. 정유랑 둘이 망명해버려. 근데 오히려 끝까지 들어오라고 잡아뛰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안 왜 들어오고 그랬지? 그냥 어디다 망명해버리고 딱 뜨잖아요. 그러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일이 진행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힘이 이걸 다 덮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들어오면 오판한 거예요. 난 요새 왜냐면 정청래 의원이 참 멋있어 보여. 네. 최순실이 된다고 생각했구나. 내가 이렇게 알리바이를 다 맞췄으니 대통령이 덮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박근혜 그럼 들어와라. 그러니까 최순실은 덮어질 줄 알고 들어왔고 검찰에서. 그렇죠. 다 박근혜가 대통령 힘으로 눌러서 그러니까 바로 체포를 안 한 거잖아요. 최순실이 삼성이랑 벌써 입을 맞췄다고 대통령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맞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박근혜는 자기가 힘을 과신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들이 그냥 어디로 스위스고 어디로 숨어버리면서 둘이서 딱 그냥 떠버리면 말 같은 거 버리고 그러면 어쨌든 망명해버리고. 임기까지는 쭉 가죠. 그렇지, 박근혜가. 그렇지. 저기 있잖아. 알프스 어느 골짜기 가가지고 텐트 치고 한 1년 있어봐.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 짜는 게 진짜 머리 잘 돌아간 전략가가 짜는 것 아니면 그냥 정치적 DNA가 나와야 돼요. 큰 YS는 머리가 전략 있어요. 짜서 되는 게 그 아니야. 사람 원래 본성이 그래. 본성이 타고난 거래요. 타고난 거예요. 내추럴 본. 무대뽀. 무대뽀. 상상을 초월한 무대뽀. 그래가지고 놀래다가 이게 뭐지 하면서 뭔 문제였지? 이러면서 까먹는 그러니까 거야.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 중에서 승부사적 기질이 크게 있는 사람 딱 두 명이에요. 한 명 YS, 한 명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감성적 승부사지. 빨갱이 프레임으로 막 몰아가니까 그래서 내 마누라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그냥 확 덮어지잖아요. 그게 머리 짜서 했을까? 안 짜서 나오는 게 아니라 노무현 그거는. 대통령은 진짜 고도로 치밀하게 계산된 승부사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 다 계산한 거죠. 다 계산했다고 아니, 보세요. 그럼요. 진짜라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툭툭 던진 게 아니고 이걸 정교하게 계산해가지고 툭툭 던지는데 계산된 발언인지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하는 것 뿐이야. 그건 더 대단한데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떠나실 때는 그건 계산된 거 계산이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됐었던 거야?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였나? 그거는 계산 안 했지. 계산한 거지. 내가 이렇게 떠날 때 여기서 이 모든 일은 끝날 거다라고 했고 실제 끝났나? 뭐 실제로 정해졌죠. 정해졌나요? 네. 그냥 거기서 이 일은 끝났나요? 수사나 이런 것들은? 뭐 그게 뭐 온 백성들이 슬퍼하는데 어떻게 더 나갑니까? 자, 여기서 이제 프레임 하나만 더 얘기하고, 아이씨. 이제 그게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죄송합니다. 할 필요 공소권 없어. 없음 처분으로 끝나고요. 사망한 그럴 경우에는 때는, 그리고 또 엄격히 따지면은 이제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여론이 근데 그게 할 되나? 수 있지만 그렇게 수사했으면 큰일 나죠. 예, 그것도 못하는 상황으로 간 본인이 거죠. 그렇게 생각하신 거지. 자, 근데 이 프레임은 위대한 정치가가 말 한 방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개미군단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바마가 보여줬죠. 네? 오바마의 SNS 자원봉사단 240만 명이 몰렸어요. 제일 먼저 한 게 프레임 전쟁입니다. 어떤 프레임을 걸었냐. 공화당 롬니 후보는 부자편, 오바마는 서민편. 이거를 SNS 자봉단들이 그냥 사이버에서 다 시위를 하면서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롬니가 부자편이 돼버린 거야. 실제로 그렇지도 않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부자이긴 맞는데. 아니, 부자편이라고. 오바마는 서민편이라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1차 프레임 전쟁에서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수많은 개미 군단들이 버즈량으로 승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문재인 대표가 그걸 잘 못 만든다. 그러면 개미 군단들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각종 게시판 다니면서 그 각종 기사 댓글. 야, 요즘 제가요. 하나 취미가 생겼어. 예. 이제는 네이버 있잖아요. 가장 많이 본 기사 1, 2, 3, 4, 5. 가장 댓글 많이 달린 기사 1, 2, 3, 4, 5. 가서 댓글을 다 봅니다. 9대 1이야 9대 1. 뭐가요? 우리 쪽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 네이버 맞아? 야, 네이버 맞아. 그래서 제가 이번 대선은 저쪽에서는 힘들겠다. 오늘 있잖아요. 김종인 탈당했잖아요. 그 기사가 톱으로 떴거든요. 가서 보니까 뭔지 알아요? 자유한국당으로 가시오. 이게 1위야 1위. 그러면서 쫙 밑에 봤는데 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네이버 댓글 맞아. 우리의 전사들이 가서 활약하고 있구나. 긴장을 늦추면 안 예, 됩니다. 그럼요. 예. 자, 첫 번째 키워드 프레임 재밌네요. 예. 노무현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실패한 사례. 노 대통령이 그 조중동에서 노무현 대통령 인사 문제를 가지고 코드 인사라고 엄청 공격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계속 그걸 변명하고 수세적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당했거든. 저는 그때 왜 역으로 못 치냐 정말 답답했어. 아니 역대 정권 중에 코드 인사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코드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아니, 인사는 코드에 맞춰서 해야지. 그렇게 안 전 하면 말하는 세계적으로 다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사인데. 그럼 나랑 맞는 사람이랑 하는 게 그거 당연한 거지. 그걸 정기 코드 인사 콘서트 코드 꼽으면 안 됩니까? 그럼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못했어. 아니 코드 인사를 해서 국민들이 그 노무현 대통령을 선출한 그 취지에 맞게 정책을 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공세를 우리가 왜 못 벗었다니까. 그래서 자꾸 변명하고 이러던 밤에 오히려 방금 정의원처럼 220V 100에다 꼽으면 터져요.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갔어버려야 돼. 그걸 못해서 안타까워. 정 의원이 그걸 되게 잘해. 사실은 너무너무 잘해. 우리는 오빠 씌우는 거 이런 거. 그 초선 때부터 막 대화하다가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면 뭐 이렇게 100대 0 게임이 없잖아. 그러면 그 200 고춧가루 빼고 얘기하세요. 그럼 말을 못해. 판이 끝나는 거야, 그냥. 두 번째 키워드 TV 토론. 아직 TV 토론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인단 모집하고 일단 토론은 시작됐습니다만 라디오 토론 한 번 했고 인터넷 토론 한 번 했어요. TV 토론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TV 토론 전에 정 의원이 TV 토론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온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V 토론. 손수 변호사. 네. TV가 뭐죠? 텔레비전. 텔레비전. 네.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TELEVISION 맞습니까? 텔레로 비전 텔레. 보는 거죠. 네네. 네. 이걸 누가 발명했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저도 몰랐어요. 네. 영국의 엔지니어 네. 존 로지 베어드라는 사람이 네. 이 텔레비에 도전했어요. 텔레비전 그래서 뭡니까? 텔레비전. 네. 네, 도전해서 TV. 예. 이분이 1925년 10월 30일 최초로 움직이는 인형의 상을 만들었대요. 거기서 텔레비전이 시작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1925년도에 텔레비전이라는 개념이 이제 처음 했고요. 그리고 1927년 적외선을 이용하여 어둠 속에서 상을 송신할 수 있는 녹토비저를 발명했답니다. 그래서 베어드 텔레비전이 1929년 사상 처음으로 BBC 방송이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존 로지 베어드 이분이 텔레비전을 발명했고 1929년에 영국 BBC에서 처음으로 텔레비전 모습을 갖추고 방송을 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된 거예요. 텔레비전이 나온 것이. 근데 까마득한 옛날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 TV토론 방금 대선 주자 후보 TV토론 얘기했는데 이 TV토론이 처음 도입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손수 변호사. 케네디? 우리나라에서. 아, 우리나라요? 네. 대선 주자 TV토론. 김대중, 김영삼 그때입니까? 아니에요. 1997년. 자, 근데 재밌는 것은 1992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TV 토론을 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영삼 절대 안 해요. 예, 끝까지 거부했죠. 끝까지 거부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때 92년도에 TV 토론이 도입됐다면 김영삼 대통령 못 했을 수도 있어. 아니 뭐 근데 문재인 박근혜 그렇게 했는데도 박근혜가 이겼잖아요. 자, 그래서 1997년도에 처음으로 TV 토론법이 공선법이 바뀌면서 이게 이제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집념의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있잖아요. 지방자치도 13일간 단식을 해서 예. 지방자치도 부활시킵니다. 지방자치 부활이 안 됐으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어려웠습니다. 안 되죠. 어려웠습니다. 다 그리고 관건 선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는 뭐냐면 TV 토론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들씌워진 용공 이미지, 빨갱이라는 거 이걸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가 쉽지 않았죠.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YS는 그냥 내지르는 툭툭 한 방씩 저지르는 거였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치밀하게 준비하는 그런 성격이. 그러니까 지방자치 성공해놓고 그다음에 TV 토론 도입해라. 예. 해놓고 DJP까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최초로 정권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TV 토론을 도입한 분도 김대중 대통령이지만 TV 토론 덕분에 대통령이 된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TV 토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TV 토론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 자체가 예. 마치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것과 같은 거의 맞먹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제도가 바뀜으로써 물길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TV 토론 뭐 처음에 이제 최초에 시도한 거 말씀하셨는데 92년 대선 때는 사실 모든 시민단체 정치권에서 TV 토론 우리도 하자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근데 네. YS가 끝까지 거부하는 바람에 이제 그게 안 됐는데 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보면요.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는 후보는 다 TV 토론을 피하려고 그래. 그렇습니다. 지금 1등인데 구태여 TV 토론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92년 김영삼, 97년 이회창, 2002년 이회창, 2007년 이명박, 이렇게 2012년 박근혜 전부 다 TV 토론 자꾸 뺐었어요. 자, 근데 TV 토론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가 알고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프랑스입니다. 미국 영향력이 있어요? 미국은 있죠. 엄청나죠. TV 그래요? 토론에 난리 나는데. TV 토론 1차, 2차, 3차 하면은요, 누가 이겼다. 네. 곧바로 발표돼요. 그게 부동표는 굉장히 왔다 갔다 영향력을 굉장히 주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언제 위력을 발휘하냐면 결선 투표 때. 굉장히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스팽 후보가. 네. 뭐 리오넬 조스팽. 그렇죠. 그분이 그거 했었죠. 근데 TV 토론 덕을 많이 봤어요. 근데 TV 토론이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그렇게 후보가 덕을 보려면요. 네. 우리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간도 충분히 주고. 자유 토론이 돼야지. 그렇죠. 이거는 뭐 1분 30초 동안 뭐 예, 질문하고 뭐. 자, 이게 미국은. 이게 뭐야 이게. 미국은 이제 공화당,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TV 토론을 하는데 그 미국 대선 TV 토론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그냥 거의 마구잡이야. 예. 그리고 막 서서 하고 예. 막 얘기하고 뭐 거의 뭐 규제가 없어요. 예. 그걸 보면서 미국 유권자들이 실제로 마음의 결정을 많이 예. 하거든요. 정천회 의원 같은 분은 미국에서 대통령을 했어야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TV 토론 나가면 얼마나 압도적이겠어요. 그리고 이제 대선 때 이제 TV 토론도 하지만 실제로 영국 의회는 상시적으로 TV 토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 의회는. 예, 맞습니다. 네. 네. 영국 의회는요, 여야가 바로 근접한 거리. 재밌더라고요. 그 거리가 그러니까. 3m 50입니다. 침튀기의 일거리야, 진짜. 완전히 왁작지껄하고 일어나 네. 삿대질하고 막 의장을 막 조용히 하라고 앉으라고 그러고 막 야단 법석입니다. 영국 의회. 지정석도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요. 예.
정원이 600명이면 좌석이 500개밖에 없어요. 늦게 온 가면 거야?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거 좋은데? 지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국 의회는요, 그 왁작시끄라고 막 난장에 난장 이걸 BBC에서 하루 종일 생중계합니다. 우리 그 필리버스터 하듯이. 그래서 그걸 보고 보수당이 잘하고 있다. 노동당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영국 국민들에게 알아서 판단하게끔 만드는데 우리 국회는 이제 그렇지 못하죠. 예. 자, 근데 이 TV 토론이 그만큼 중요하고 저도 이제 대선 후보 가까이서 TV 토론 준비하는 거 보면 진짜 피를 말립니다. 자, 근데 절대로 TV 토론을 할 때 정책이나 컨텐츠를 가지고 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또 숨겨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TV 토론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팩트를 틀리면 일단 안 돼요. 그거는 뭐 기본이고 의도와 태도를 봅니다. 그리고 카피와 이미지로 승부를 하는 겁니다. 저 후보가 참 넥타이 세련되게 메고 나왔네. 그걸로 표가 가는 거예요. 저 후보가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드네. 저 후보가 표정이 마음에 드네. 그래서 남는 잔상은 이미지가 남지. 저거 뭐 부가세가 어떻고 법인세가 뭐 몇 프로 되면 얼마나 이기고 이런 건 남지 않는 거거든요. 원래 TV 토론 이미지 싸움인 거죠. 그리고 TV 토론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카피와 이미지가 남는다. 그래서 특히 대선 TV 토론 전쟁에 있어서는 카피와 이미지로 승부하라. 저는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싶어요. 두 번째 어제 토론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어제 토론에서 이제 초반에 그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호감으로 나타날까요? 아니면 반대일까요? 손해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죠. 이재명 시- 저는 많이였다고 봤다고 이재명 시장 생각해요. 많이 봤고요. 사람은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달을 보기보다는 이 손가락이 보죠.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그걸 보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이 노렸던 것은 그 준조세, 배당금, 법정 부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틀렸다. 그래서 내가 맞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더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의도고 목표였잖아요. 근데 그 의도는 태도로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야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태도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못 줬기 때문에 그 주장하는 그 컨텐츠는 맞아요. 16조가 아니라 1조 4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재명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최종 득점에서는 지는 거예요. 어제 점수 많이 깎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재하려고 하는 안희정은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저는 참으로 안타까웠던 게 왜 저쪽 캠프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왜 저기서 뭔가 컨셉으로 전략으로 이것을 좀 제재를 안 할까라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 이제 물어봤어요. 왜 그랬느냐. 저도 다 알아봤어요. 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왜 그랬느냐. 그 후보하고 그 캠프하고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주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누구든지 전략가라면 다 여기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와서 사람들한테 그 부담을 줄 리가 없거든요. 그런 전략을 세웠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막 나오는데 저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태도를 본다고 아까 말씀대로.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사실은 캠프의 전략가들은 그렇게 하는 걸 반대했대요. 근데 본인이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 성격하고도 또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캠프에 있는 또 어떤 분이 또 같이 동조를 했다 그래요. 공격해라. 어제 그 TV 토론을 보면서 그 이재명 시장이 그런 싸납고 거친 모습을 딱 보니까 안희정 지사가 바로 우리 동지에 얘기하면서 우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대연정에 대해서 저렇게 크게 방어를 치고 싶겠구나, 지금. 방패를 내세우고 싶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의도가 들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의도를 포착하는 일반 대중은 좀 드물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얼마나 몰렸으면 나한테 대연정 날카롭게 공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방어를 딱 치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어제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문제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위가 목표 아니겠어요?
목표는 1등이겠죠. 아니지. 2위를 거쳐서 1등. 아니, 이 경선에서 지금 자기가 어떻게든지 2위를 해서 그 50%가 안 되게 해서 2위를 해서 한번 결선까지 가자는 얘기 생각일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안희정 지사한테도 밀리잖아요.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누구를 이겨야 돼? 안희정 거를 뺏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문재인 거를 뺏어와서 2위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신상품을 낼 때 여기서 1등을 이길 것이냐 2등을 이겨서 2등 자리를 갈 것이냐 출시하면서 뭐 이런 전략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부터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왜 저런 전략을 펼쳤을까?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이제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다들 갈등하고 있거든요. 아주 고정적인 문 대표 지지자들, 뭐 세 사람의 지지자들 외에는 여기서 부동층들이 쭉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편으로, 그러니까 안희정한테 실망한 사람들이 자기한테로 오게 만들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게 만들려는 쪽으로 해서 그 그물을 그렇게 썼어야 되거든. 근데 조금 미스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중간에 이제 페이스북 보다가 이제 댓글을 한번 제가 달았어요. 안타깝다. 우리 당 지지자들끼리 지금 탄핵도 되기 전에 이렇게 나와서 얼굴 붉히고 이러는 게 이게 과연 우리 당을 위해서 좋은 일이냐라고 했더니 너는 닥쳐라. 바로 나오더라고요. 자, TV 토론을 함에 있어서 제가 이제 TV 토론의 이제 테크닉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TV 토론을 할 때는 확정적, 긍정적 단어를 반복하라. 라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자기가 정책 대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정책적 대안이란 말을 안 하면 그게 정책적 대안인지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요.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책적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책적 대안이 되는 거예요. 자,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평화 정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게 대안인지 몰라요. 정책인지. 예.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사람들은 태도를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자, 손소 변호사랑 저랑 지금 아규를 하고 있어요. 손소 변호사 막 열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논쟁. 근데 제가 거기서 끼어들어서 한마디를 하는 것보다 네. 화면은 양쪽으로 쪼개지거든요. 그럴 때 아주 긍정적인 눈빛으로 지긋하게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네가 하는 말도 내가 이해를 한다 하는 표정 있잖아요. 말하는 손소보다 상대방의 표정을 더 많이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표정을 보고 그럼 내 차례가 됐어요. 그럴 때 손소 후보가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공감합니다만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그 말한 9가지를 탄핵하는 거예요. 이건 오바마식 화법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바마는. 저는 모든 전쟁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만은 제가 반대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대를 확 넓혀놓고 그놈을 넓게 쳐놓고 그중에 고기 한 마리만 딱 잡아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승리하거든. 그래서 TV 토론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하라. 또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말을 길게 하면 사람들이 다 짜증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라도. 미치겠어요. 철저하게 단문으로 끊어서 할 것. 너무 설명을 길게 하셔서 미치겠는 거야, 지금 그게 우리가. 단문으로 할 것.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리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자료를 보고 읽지 말 것. 근데 참. 손소 변호사 종편 출연하지만 종편 출연자 1분 30초 법칙이 있습니다. 한 출연자가 1분 30초 넘게 발언하잖아요. 시청자 채널 돌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줄곧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말에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방송사 뉴스 한국지가 1분 20초가 기준입니다. 1분 20초 넘어가면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근데 제가 언제 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TV 토론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TV 토론이 거의 선거 막바지 하잖아요. 그때 벌써 다 이미 대부분의 맞아요. 사람들은 결정했다. 본인의 누굴지를 결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마이너스 위원회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을 찍으려고 준비했던 사람이 그 토론 보고 이재명 안 되겠네. 문재인 찍어야지. 거의 없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잖아. 문재인 찍으려는 사람은 그 토론 보고 진짜 이재명이 나쁜 놈이네. 라고 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별반 다를 게 없어. TV 토론은 열성 지지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열성 지지 아닌 사람이 움직이려고 하려면 지금 우리와 같은 TV 토론 체제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분 30초 질문, 3분 답변에 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TV 토론은 좀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런데도 내가 한 번 깜짝 놀랐던 적이 언제냐면 TV 토론으로 성패가 뒤바뀐 거. 지난번 강원도지사 선거였어요. 엄기영하고 최문순 붙었을 때. 엄기영 이건 진짜 뭐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바보가 있나 싶더라고. 깜짝 그랬어요? 놀랐습니다. 진짜 바보였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왜? 강원도 사람들이 다 그거 보고 뒤집어진 거야. 그동안 알고 있던 엄기영이 도대체 누군가 할 정도의. 아니 그 앵커 출신이고 그 인물에 어떻게 했는데 기억해요. 1당1을 불었는데 계속 가나다만 얘기하고 있어.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그랬어 계속. 예. 네네. 그랬어요. 그 완전 그때 뒤집었어. 예, 그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TV 토론의 결정적인 장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2년 대선 때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당신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했을 때 문재인 대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왜 가만히 계셨냐고 말렸어야지. 지금 우리 셋만 지금 토론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불편한 태도고 불편한 언어다.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문 대표가 했었어야죠, 맞아. 말했으면 대선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래서 그거 보면서 TV에서 아차 싶었거든. 결정적인 순간이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있잖아. 0.001초에 판단해버려야 되는 거죠. 센스인가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대선 끝나고 문재인 대표한테 직접 그 얘기했어요. 그래요. 근데 너무나 왜냐하면 대선 끝나고 저는 일주일 동안 거의 밥을 못 먹거든. 밥 못 먹고 막 거의 뭐 식음을 전폐하고 막 울고불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날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선거 지고 지난번 대선 지고 너무 막 있잖아. 와 진짜 지금도 눈물 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뭐 수행비서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막 집에 그냥 있고 막 그랬어요. 저 밖에 있고 막 모든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택시를 탔어요. 그랬더니 57세 아주머니야 택시기사가. 그래서 저를 알아보고 저희 집 앞에 딱 탔는데 뭐라는지 알아요? 아니 의원님 문재인 대표는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그때 보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며느리뻘이 시어머니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문재인 대표를 안 말리고 가만히 있었냐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전라도래요. 그래서 문 대표를 찍으려고 그랬대. 그걸 보고 진짜 박근혜를 찍었다는 거야. 근데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장면은 표심을 많이 흔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광고 듣고 와서 사드 이야기 잠깐 하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엄마,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바다보물 제품은 EJ몰에서도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 메시지에 팟캐스트라고 적어주시면 특별 사은품을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범교텔레콤 대표입니다. 광고 후 연락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상담하는 내내 동지 여러분의 격려와 따뜻한 관심에 가슴 찡한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울산, 광주, 수원, 인천 등에서 직접 올라와 주시거나 전화 주시는 분들,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매장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동지 여러분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꼭 정권교체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범교텔레콤은 사이트 goodskt.co.kr로 접속하시면 연락처 및 상품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odskt.co.kr 전화번호는 010-7114-9795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가끔씩 저희 방송에 광고를 해주시는 소중한 분이죠. 바다보물입니다. 멸치와 중화새우가 만난 국물팩을 이번에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국물팩이라는 게 결국은 뭐 국 끓일 때 이렇게 우려내는 그런 것 같아요. 새우 중에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 또 미네랄이 풍부한 남해안 멸치, 디포리 다시마로 구성된 국내산 100% 천연제로 국물팩. 아마 이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걸 겁니다. 1회 1팩. 그러니까 진짜? 예. 그러니까 냉동실에 팩채로 넣었다가- 넣는 거구나. 그렇죠. 냉동실에 그물 넣었다가 같은 데 들어있어가지고. 예, 그물 같은데. 오. 빼서 그냥 다시 오. 다시 육수 낼 때 넣고 오. 빼고 쓰고 이렇게 하면 건지고 이런 거 없이. 맞네요. 1회 1팩 개별 포장으로 사용하기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EJ몰 또는 바다보물 사이트를 찾아주시거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바다보물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바다보물.com BADABOMUL.com 혹은 EJ몰 혹은 검색창에 바다보물 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준비한 국물팩 말고도 또 순수 멸치로만 있는 또 팩이 있고요. 또 저는 여기서 나온 그 민물새우를 좋아해. 민물새우 이렇게 국물 낼 때 몇 개만 넣으면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예. 민물새우. 바다보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국 끓이거나 이렇게 할 때는 필요하죠, 이런 게. 약점은 바보네. 바보. 예. 바다보물. 그래서 여기가 바보 국물팩이에요. 그러니까 바보라고 하는구나. 예, 바보 멸치, 바보 공패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광고, 범교텔레콤입니다. SKT 공식 인증 대리점 범교텔레콤. 이번에 LG 신제품 G6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G6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연락 바랍니다. 최고 조건의 예약 판매라고 하니까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곧 갤럭시 S8도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핸드폰 바꾸시려고 기다리시던 분들 범교텔레콤을 찾아주세요. 연락처는 010-7114-3333 010-7114-3333입니다. 이 범교텔레콤 사장님은 안가에 자주 오십니다. 그리고 뭐 도시락도 싸다 주시고 굉장히 감사해요. 범교텔레콤 사이트는 goodSKT.co.kr godskt.co.kr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EJ 광고 하시던 분들이 많이 오신 겁니까? 다 이제 광고하시는 거죠. 다 넘어오신 분들이야. 그러셨구나. 예, 고마워요. 네, 고맙고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다른 팟캐스트 가지 마시고 여기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사드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생각보다도 중국의 보복이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준단교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중국에서 롯데 제품을 막 그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일단 롯데마트가 3군데인가요? 5군데인가요? 39곳 영업정지. 39곳? 네. 5군데 아니었어요? 39곳입니다. 처음에 이제 4곳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6일에 23곳까지 되고, 그 다음에 7일 기준으로 다시 16곳이 추가돼가지고, 전체 중국 내에 99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약 3분의 1에 이르는 업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속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야, 그럼 덮어놓고 완전 대놓고 이렇게 보복을 한 것 같은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 중국 인민들이 롯데 매장 앞에서 시위하고 있고, 중국 롯데 홈페이지는 지금 벌써 일주일째 마비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아직 들어오시는 중국 관광객들은 롯데 면세점은 가지 마라 이런 지침이 또 내려졌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보복이 가해질까 걱정스러운 판국인데 국방부가 사드 배치 수순을 지금 밟고 있다고, 그 발사 포대를 갖고 오기로 결정했다고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미 들여왔다는 거 아닌가요? 일부를?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국방부는 중국의 보복이, 경제적 보복이 있든 말든, 뭐 단교 이야기가 나오든 말든 우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좀 이따 의견 얘기하고, 내가 아까 그 배어드 얘기했잖아요. 텔레비전 발명가. 근데 옛날에 우리 그 중학교 때 영어 시간에 텔레비전 발명은 필립 판즈워즈다 이렇게 배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찾아봤더니 이분은 또 미국 사람이네. 그래서 여기는 또 미국에서 판즈워즈가 텔레비전 발명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댓글로 이걸 잘 아시는 분들이. 그건 내가 그러면 보고 편집할게요. 맞나 안 맞나 내가 찾아서 편집할게요. 아니 댓글로 이렇게 써주면 되지. 대답이 나세요. 의견 주십시오. 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드 배치는 결국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의 변화의 일환으로서 이제 오는 거고요. 그래서 전략적 유연성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결국은 한, 미, 일 삼각동맹에 의해서 중국을 견제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고 미국 수출량보다 중국에 수출하는 게 2배가 더 많거든요. 압도적이죠. 압도적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그것은 심화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외교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국위가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미국의 군사 전략에 맞춰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한미동맹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버티기가 어렵다면 질질 끌 수도 있지. 근데 왜 이걸 박근혜가 이런 폭탄을 던져놓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조금 질질 끌어가지고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게 만들면 되는데 국방부는 지금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는 할 테니까 중국하고의 문제는 니들이 다음 정부에서 하든 말든 이런 그러니까 지금 목리 같아요. 예. 중국에 대해서 지금 계속 미국이나 우리가 계속 부탁했던 게 뭐냐 미국 북한의 핵무기 견제를 위해서 대북 제재 지금 하라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중국 대북 제재 안 하고 지금 대남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북한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네. 북한의 생필품 80%를 실제로 중국에 대고 있는데 중국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런 상태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면 중립외교라든가 등거리 외교라든가 시간차 외교라든가 여러 가지 외교적 전술과 전략이 있는데 이걸 덜컥스로 그냥 받아버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중국한테 보복이나 당하고 있고 중국은 당이 결심하면 그냥 하거든. 그렇죠. 민간 영역이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사실상 사회주의 공산 독재 국가거든. 당이 명령 내리면 그냥 해요. 중국이 얼마나 웃기는 나라냐면 한 마을을 없애야 되겠어. 도로를 뚫고. 그러면 명령을 해. 언제가 이전. 왜? 땅이 자기 거가 아니니까. 다 국가 땅이니까. 2달 가면 마을이 하나 없어져요. 중국은 우리하고 달라. 그렇죠. 민간 영역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자,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뭐 정권 교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정권 교체가 되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그 전 정부가 했던 걸 뒤집고 전면 그 재검토 그것도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문재인 대표는 이제 전략적 모호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뭐 일이 주자로서 맞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이재명 시장이나 뭐 안희정 지사는 이렇게 말해도 뭐 성격상 안 하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트럼프도 한미 FTA 재협상 하자고 그러는데 미국 국익을 위해서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 재협상 얘기를 꺼내면 안 되냐.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되시는 분이 대통령 후보들. 근데 안에서 보면 정말 지겨워 죽겠어요. 이게 뱅뱅 도는데 우리 당 안에도 이제 과격파들이 또 있고. 근데 또 그냥 내가 안에서는 왜 이렇게 의사 표현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래 그렇습니까? 전통적으로. 모난돌이 정 맞는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의원총회 때 한번 우상호 대표 때 대들었어요, 내가. 왜냐하면 국회의원 이상의 꿈이 없으면 굳이 그런 얘기 하고 다닐 필요 없어요. 도대체 국회의원이 누리는 게 어떤 게 모두 무소불위의 권력이 그렇게 매력적인가? 왜 이렇게 국회 사람들은 지쳐가죠? 봐요.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월급 보고 오는 데가 아니고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처럼 많은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는 직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아니라 권한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니 법을 고칠 수 있고 국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 빼고 어떤 누구도 다 만나줘요. 국회의원 면담을 신청을 하면. 책에 나오는 거 봤어. 그러면 이렇게 좋은 직업이 없어요. 그만큼 권한이 많거든. 그거 가지러 가는 거예요?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자아성취인 게 있잖아요. 5천만 명 중에 나는 300명밖에 그걸 없잖아요. 받으러 나는 솔직히 소명으로 정말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뭐 위치에서 돈도 벌고 뭐도 했는데 정말 국가가 불러서 내가 뭔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무서운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저는 훌륭한 국회의원 되기 어려운 지금 것 같아요.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바로 그런 게 아니면 국회의원 하면 안 됩니다. 공적 마인드가 있어야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할 거예요. 난 사적 마인드가 더 크거든. 그러니까 생계형 국회의원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할 일은 어찌 보면 참 할 일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기 의견을 내지 않는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 선거 전이니까 뭐 전략성 모호성 뭐 그런 것으로 얘기 안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정권을 갖고 오면 어쨌든 결과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하고 협상을 이제 뭐. 그때쯤에는 그렇겠죠. 지금 이것이 뭐 일주일 전까지도 그 총리나 국방장관조차도 그 전날까지도 몰랐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혼자서 결정해버린 거기 때문에 다시 그 절차를 되돌려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라는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왜 박근혜가 이렇게 급히 이것을 들여올까요? 여기에도 뭔가 모종의 다른 빚 거래가 있는 건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나갈 때 나가더라도 이것은 들여놓고 잔금을 받자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한일 위안부 협정이라든가 이거하고 다 그 뒷배 미국이 있는 거잖아요.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야 돼. 근데 위안부 협상이 걸림돌이었어 항상 과거사 문제가. 그러니까 둘이 빨리빨리 해. 하고 합의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사드 배치 하에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셋이 삼각동맹 맺자. 그게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고. 그러니까 위안부 협상할 때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강력한 의심이 제기돼가지고 지금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법원에다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공개하라고. 그런데 1심에서 정부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야. 진짜 이면 합의가 있었을까? 그럼 그 이면 합의에 뭐가 있었을까? 그게 밝혀진다면 사드 또 이면 합의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고. 분명히 이건 밝혀야 되는 그러니까 문제지. 이것뿐만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것도 예. 이명박 때 못했던 거예요. 국민적 합의가 없다. 국회 비준 받아라 하는 거 그냥 후다닥 치웠거든. 근데 결국 이제 이 미국의 힘이 강력하게 작동한 건데 뭐 그냥 대책 없이 딸려간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차기 정부가 출범하려면 2달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그 2달 동안 중국이 어떤 보복을 가해올지 모르고 지금 중국에 가 있는 우리 교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을 상대로 무역하시는 분들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근데 어제 TV 틀었는데 정말 내가 속으로 굉장히 웃었던 장면이 하나 있어. 뭐냐면 이거 이제 문 대표가 전략적 모호성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절했던 발언이라고 봐요. 1위 주자로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있는 사람으로서 전략적 모호성이 있는 거다. 그것도 외교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랬더니 안희정 지사가 바로 올라타더라고. 맞죠? 전략적 모호성. 근데 본인이 이미 찬성한 거 아닌가? 나도. 거의 뭐 어쩔 수 없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뭐 그래놓고 전략적 모호성을 바로 이제 보면서 속으로 많이 웃었네. 근데 또 안희정 지사 측에서 이런 말도 했네요. 오늘은 그 박수현 대변인이 너무 속전속결로 하는 것은 뭐 타당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오늘은 했습니다. 기존의 입장이 바뀐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전략적으로 그 대통령 선거 전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나중에 한번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김종인 박사가 버티고 있다가 지금 나간 거는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곡기는 생각하지 맙시다. 아니 봐봐. 안 지사가 지지율이 있으면 민주당이 있으면서 일을 도모할 수도 있었잖아요. 글쎄요. 뭐 김종인 박사가 안 지사를 도와가지고 지금의 어떤 스코어를 뒤집기는 불가능할처럼 보이는데. 아니 그 지금까지 독일 가 있는 사이에 선한 의지 나오기 전까지는 승승장구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 독일 갔다 와서 막 짜증을 내셨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그 선한 의지라는 말을 잘못했다. 근데 그러면서 지지율이 빠지니까 이 양반이 더 이상 민주당에서는 뭐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닐까. 그냥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아니 뭐 본인이 킹 하신다는데 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정치 알아야 바꾼다 70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할 말 있어요? 아니요.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70회 방송에서는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별로 뭘 하지 않은 것 배웠다는 같아서. 거예요? TV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거 몰랐어요 지금까지? 네? 저 몰랐어요. 진짜. 아 그래? 예. 저도 몰랐어요. 우리 브라운인가 싶었어 저는 사실. 영어 시간에 브라운관이니까. 멋있다. 영어 미스터 시간에 브라운. 우리는 필로가 아니라 파일로 한주워즈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시간에 그때 교과서 내용이 나왔던 내용이 어느 기억나더라고. 학년에서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또 길어졌습니다. 에어컨 만든 아니, 사람은 아니, 알아. 누구요? 캐리어. 정말이에요? 캐리어가 에어컨 만들었어요. 아 실제로요? 실제로. 정말이에요? 우리 하우젠 농담이 아니야? 아니고? 진짜로. 필센? 아 진짜로 캐리어가 만들었다니까. 아니, 믿을 수가 없는데? 아 그래요? 아 이거 캐리어 에어컨 아니야. 진짜요? 전구는 누가 만들었어요? 네? 전구. 에디슨. 맞아요, 진짜? 아, 그쵸. 필라멘트 그 전구는 백열 전구는
그랬다고 하는데 확인된 바 없죠. 근데 정 의원님 내가 아까 있는 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토론의 기술 같은 걸 어디서 보고 들은 거야? 아니면 혼자서 생각한 거야? 제가 TV 토론을 많이 나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거고 또 하나 TV 토론 기술 말씀하시니까 저는 초선 때 TV 토론을 많이 나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당 게시판 그리고 이제 웹 뭐 이런 데에다가 제가 이러이런 주제로 TV 토론을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꼭 했으면 하는 말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거든요. 그러면 많은 댓글들이 달려요. 주옥 같은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거기에는 이제 팩트도 있고 역사의 사실도 있고 근데 한 번은 친일진상규명법 가지고 KBS에서 토론이 붙었어요. 붙었는데 어떤 분이 그거 올려줬어요. 아우슈비츠 정문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문구가 뭐였냐면 지금도 기억이 거의 나는데 뭐냐면 과거를 두려워하는 세력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오. 이렇게 그게 이제 댓글로 왔어요. 아우슈비츠 어디에 있대요, 그게. 그래서 그걸 딱 얘기했더니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멋있는 말들이라든가 심금을 울리는 워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혼자 생각해서 보좌관들하고 잘 안 나오거든. 그랬을 때는 인터넷에 띄우면 다 써주죠. 지금은 이제 뭐 페이스북, 트위터 있으니까 더욱 좋죠. 선변 이런 거 좀 받아 적어. 네? 받아 적어서 활용해야지 이제. 아, 제가 가슴속에 적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판도라 하면서도 4시간을 놓고 하잖아요. 뭘 준비해갈 수가 없어요. 뭐 판도라 비밀 두 개 준비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 상대방이 뭐 할지도 모르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언이지. 방언이야 방언. TV 토론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외운 게 아니라 혀로 외운 거. 그렇지. 그것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나도 몰랐던 것이 그냥 튀어나와. 근데 그거는 이번 주는 3%가 넘을까? 모르겠어요. 그건. 그래도 지난번에 그 2.5%까지 2.3, 가지 않은 2.6. 6이에요? 2.36. 2.4. 자, 2점대 중반 갑시다. 요거 이번에 3% 넘겠다 그러면. 근데 3% 쉬운 게 아니에요. 어우, 3%면 높은 거죠. 아, 그렇습니까? 3% 상당히 높고. 종편 3% 어렵구나. 종편에서 3%는 지상파의 15%? 네, 아, 그래요. 되게 3%만 가면 잘하는 건가? 아유, 그럼요. 아우. 3%만 높은 거죠. 넘으면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성공. 그 제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TVN 프로 1%도 안 나와요. 0.8% 나와. 뭐 이상한 제목 가진 거? 굴가당. 국가당은 다들 그 이름대로 이상한 거를 계속. 근데 내가 나오기 전에 0.4%였어. 2배로. 내 2배를 올려줬지. 이야.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셔서 1%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꿀가당. 쿨. 그래서 이게 이제 안 하니까 그래서 삶이 좀 나아졌어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예능이나 하려고. 나 좋아. 주접 들는 거 좋더라고. 재밌더라고. 정치 얘기 안 하고. 부담도 없고. 부담도 없고. 정치 얘기 안 하세요? 연예인들 까시면 안 해. 뒤통수나 치고 그런 거. 아, 거기서 연예인 얘기 안 해. 그럼 뭐예요? 뭐 하세요? 거기는? 뭐 하여튼 이상한 거 해. 막 아, 지금 보라고 하면서 무슨 이상한 요일 거라고 날이에요? 하시면 어떡합니까?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저녁 몇 시? 7시인가? 뭐 해요. 아, 일찍 하면 못 본다. 그래요. 하여튼 뭐, 방송 여기서 마치고, 오늘 세 분 수고하셨고, 오늘, 야, 끝까지 많이